퇴직금 전부를 투자했다가 1년 만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숫자에 휘둘리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저는 제 삶의 속도를 바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승아입니다. 30여 년 동안 같은 건물, 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원증을 반납하던 날 손끝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건네진 악수 속에서 저는 이제부터 제 시간은 제 마음대로 쓸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오래 미뤄둔 제 삶이 천천히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퇴직금이 입금됐다는 알림을 받았을 때 휴대전화 화면이 이상하게 낯설게 보였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한꺼번에 가슴을 밀어올렸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은행의 이자는 숨이 가쁜 아이처럼 짧게 뛰고 있었고 물가는 제 뒤에서 묵묵히 등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끄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 후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며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이 종이에서 화면으로 옮겨간 시대라면서 머뭇거리는 사람만 놓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호기심이라는 손이 문틈을 살짝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의 마지막 날 작은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는 커다란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고 지난 몇 해 동안의 상승 곡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다리를 타듯 올라가는 숫자에 사람들의 눈빛이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공책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놓쳐버린 시간과 다가오는 시간을 번갈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이 기회라고 속삭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신중히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등 뒤에 오래된 시계는 일정한 호흡처럼 움직였고 그 규칙성이 저를 붙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규칙만으로는 남은 생을 건널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랐습니다. 책상 위에 퇴직금 내역서를 펼쳐놓고 금액을 항목별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비상자금, 그리고 마지막 줄에 새로운 시도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그 마지막 줄 앞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두려움은 조용했지만 확실했고 호기심은 시끄럽지만 금방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짧은 약속을 적었습니다. 모르면 배우고 배웠으면 확인하고 확인했으면 감당할 만큼만 움직일 것. 그 문장을 쓰자 손끝의 떨림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계좌를 열어 소액으로 첫 주문을 넣었습니다. 수치가 오르내릴 때 심장이 먼저 반응했지만 충동을 한 발 물렸습니다. 오르는 날에도 떨어지는 날에도 제 일상을 먼저 지키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저녁 무렵 화면을 덮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마음을 식혔습니다. 물속의 온기가 피부를 타고 번지듯 약간의 안도가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과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새로 배우는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걱정을 꺼냈고 저는 준비와 한계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질서로 움직이겠다고 잃어도 버틸 수 있는 선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물에서 김이 오르듯 불안과 신뢰가 서서히 뒤섞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다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작은 수첩에 몇 줄의 원칙을 적었습니다. 서두르지 말 것, 빚내지 말 것, 기록을 남길 것. 손가락으로 글씨를 천천히 문지르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세 줄이 작은 울타리가 되어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번지는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평온과 전쟁을 같은 시간 속에서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새로운 전장이 생겼습니다. 그곳은 누군가를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어제의 저를 넘어서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수첩을 펼쳐 원칙부터 읽었습니다. 서두르지 말 것, 빚내지 말 것, 기록을 남길 것. 그 문장들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되뇌면 세상이 조금 덜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떨림이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처음 넣었던 소액 투자는 눈에 띄게 오르내렸습니다. 몇만 원 오르면 웃음이 났고 몇만 원 떨어지면 시선이 거기에 꽂혔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가 곡선을 그릴 때마다 숨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마치 제 심장이 그 선을 따라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시장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지금이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난달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소식에 제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춤추듯 떠올랐고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심한 척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녁 무렵 식탁 위 반찬을 젓가락으로 건드리며 가족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표정에 들뜸이 비칠까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이미 마음속 생각을 다 드러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 말이 없던 아내가 천천히 국을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보다 강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강의실 대신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번쩍이는 호가창이 펼쳐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각자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젊은 남자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웃었고 맞은편 여자는 진지하게 수치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혼자 묵묵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 시간조차 제 마음은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유혹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작은 수익을 지켜보며 조금 더 넣어볼까 하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제 안에서 원칙과 욕심이 맞붙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원칙은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욕심은 요란했지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제 잠을 앗아갔습니다. 결국 새벽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수치는 전날보다 높았고 제 심장은 더욱 크게 뛰었습니다. 원칙의 첫 줄이 흐릿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손가락을 움직여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짧은 짜릿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짜릿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수치는 곧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흔들림이 제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교차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자 눈꺼풀은 무겁고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어도 제 하루는 이미 숫자 앞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미 2번째 발을 내디딘 뒤였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떨림이 이제는 하루를 통째로 흔듭니다. 아침 커튼을 젖히기 전에 먼저 화면을 켭니다. 빛이 켜지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숨이 짧아집니다. 어제보다 내려갔다는 붉은 선이 눈앞을 스칩니다. 처음에는 잠시 쉬어가는 조정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말이 입안에서 몇 번이나 맴돌았지만 숫자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래로 굽어갑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침대 위에서도 손가락이 허공을 누릅니다. 멈출 수 있을 것 같았던 마음이 끝내 속도를 늦추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가족의 질문은 멀리서 오는 파도처럼 들려오고 저는 대답을 아끼게 됩니다. 괜찮다는 말이 입술까지 올라오지만 목을 넘지는 못합니다. 제 표정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의 김이 오르내리듯 제 불안도 천천히 방안을 채웁니다. 밤이 되면 집안은 고요해지지만
제 마음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천장의 미세한 균열을 세다가도 다시 화면을 찾습니다. 작은 반등에도 가슴이 뛰고 미세한 하락에도 손끝이 얼어붙습니다. 하루를 살아낸 보상이 아니라 벌을 받는 기분이 듭니다. 잠들었다가도 깨면 제일 먼저 계좌부터 확인합니다. 저는 수첩을 펼치고 잃지 않기 위한 약속을 다시 적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말 것. 둘째, 빚내지 말 것. 셋째, 기록을 남길 것. 세 줄의 문장을 꾹꾹 눌러 쓰고 나면 마음에 작은 울타리가 생긴 듯합니다. 하지만 새벽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칠 때면 결심은 얇은 종이처럼 흔들립니다. 그래프에 매달린 제 시선이 하루의 방향을 정해버립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우편함을 열 때조차 손이 떨립니다. 광고 전단 하나를 집어들고도 불쑥 화가 치밉니다. 사소한 소음에도 마음의 피가 빨리 도는 느낌이 듭니다. 동네 공원 벤치를 지나가다 잠시 앉았습니다. 발밑에 마른 나뭇잎이 부서지는 소리가 낯설게 크게 들립니다. 이 자리에선 한때 세상과 천천히 호흡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호흡과 지금의 호흡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저는 늘 결과를 먼저 떠올립니다.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묻습니다. 왜 시작했는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지키려는 삶의 모양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대답은 느리게 나오고 그 느림이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림 말고는 저를 지켜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는 순간에만 비로소 마음이 잠시 고요해집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엽니다. 해가 기울며 방 안으로 긴 그림자가 들어옵니다. 그 그림자 위로 오늘의 기록을 차분히 적습니다. 상승과 하락, 체결과 취소, 흔들림과 후회, 그리고 다시 다짐을 적습니다. 글자들이 줄을 맞추자 비로소 제 하루가 모양을 갖춥니다. 저는 작은 결론을 내립니다. 손실이 두렵더라도 원칙이 더 무너지는 것이 진짜 두렵다고요. 그래서 화면을 끄고 일정 시간은 어떤 확인도 하지 않겠다고 정합니다. 작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김이 오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 묵은 마음의 서랍을 천천히 닫아줍니다. 그러나 방 안의 고요가 완벽해지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손이 저도 모르게 기계 쪽으로 가다가 멈춥니다. 오늘은 끝까지 지켜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호흡을 고르고 전등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제 심장이 천천히 제 속도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불을 끄고 누운 채 눈을 감습니다. 귀에는 집에 오래된 시계가 귓박을 두드립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흐르는 동안 저는 조용히 되뇌입니다. 내일의 가격이 아니라 내일의 태도를 선택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다짐이 얇은 이불처럼 몸을 덮어줄 때 비로소 잠이 살짝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요가 길게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시장은 다시 손목을 잡아 끌 것이고 저의 마음은 또다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닻이 되길 바라며 수첩을 베개 옆에 둡니다. 제 숨이 깊어질수록 창밖의 바람도 조금은 둥글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의 고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벽 알림이 겹쳐 울렸고 손이 먼저 반사적으로 화면을 집었습니다. 빨간 선이 한번 꺾이더니 그대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숫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 심장에 대고 조용히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버텨보라고요. 부엌에서 물이 끓는 동안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동이체가 실패했다는 안내였습니다. 생활비 계좌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믿었는데 거래소로 옮겨둔 금액이 생각보다 커졌습니다. 작은 금액이라 우습게 본 이동이 오늘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주전자 김이 허공으로 뻗어나가듯 제 마음의 긴장도 천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식탁에 앉자 아내가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한번 미뤘으니 이번에는 제때 처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의 체온이 식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입고 있던 스웨터의 솔기가 유난히 거칠게 닿았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삼키는 사이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이는 저녁에 등록금 잔금을 보낸다고 연락했습니다. 여태 모아둔 적금에서 충당할 수 있지만 일정이 겹치면 부족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가 그 순간에도 아래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몇 가지 선택지가 서로의 목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거래소에 접속해 일단 일부를 현금화하려 했습니다. 손실이 확정되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버티면 반등이 올 거라는 믿음과 더 깊어지기 전에 그만해야 한다는 이성이 충돌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확인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오래 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의실 대신 동네 회관에서 열린 경제교육을 들었습니다. 연사는 말했습니다. 잃지 않는 법이 번다수의 생존을 만든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 노트에는 이미 겹겹의 흔들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리가 방금 전에 망설임처럼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공기가 낯설게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자는지 밥맛은 있는지.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눈을 마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답이 가벼워졌습니다. 식탁 등받이에 기댄 허리가 이상하게 굳었습니다. 조용했던 방 안에 침묵이 엷은 막처럼 깔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순간 아내가 다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했지만 제 마음에 먼저 금이 갔습니다. 빨리 치우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제 귀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이 유난히 또렷하게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밤이 깊자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낮보다 더 가파르게 내려간 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치러야 할 비용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랐고 계산의 끝자락마다 한숨이 달라붙었습니다. 도망치듯 화면을 닫은 뒤 수첩을 펼쳤습니다. 서두르지 말 것, 빚내지 말 것, 기록을 남길 것.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겠다고요. 생활비와 등록금부터 분리해 안전한 계좌로 옮기겠다고요. 원칙이 무너지면 손실보다 더 큰 파도가 집 안으로 들이닥친다는 것을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인정의 문장을 끝까지 적자 손끝의 떨림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 모서리에 걸린 어둠이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오늘 하루의 장면을 하나씩 되돌렸습니다. 깨진 접시, 미뤄둔 고지서,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수첩의 잉크. 그 사이를 잇는 단어가 질서라는 사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길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더 끌어당기며 마음속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아침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격 확인이 아니라 은행 이체라는 점을 적어두었습니다. 집의 온도를 지키는 일이 곧 제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약속대로 가격 확인보다 먼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생활비와 등록금을 안전한 계좌로 옮기겠다고 다짐했지요. 화면을 누르는데 예상치 못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점검 시간으로 이체가 지연된다는 안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들이마셨고 싱크대에 물을 받아 손을 적셨습니다.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흐르자 호흡이 조금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알람을 맞춰 점검 종료 시각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잠깐의 여유가 생기자 욕심이 다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반등이 온다면 손실을 조금은 줄일 수 있겠다는 계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면 어젯밤의 떨림으로 돌아간다는 걸 압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엎어두고 수첩을 폈습니다. 오늘의 순서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첫 줄은 불변의 생활비 확보였습니다. 둘째 줄은 등록금 계좌 분리였습니다. 셋째 줄은 거래소 출금 절차 점검이었습니다. 숫자 하나 적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줄이 단단히 묶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관리사무소였습니다. 정기 점검에서 보일러 배관에서 미세 누수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수리를 잡아야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에 더해 갑작스러운 수리비가 달라붙었습니다. 잠시 뒤 치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의 치료 일정이 당겨졌고 비용이 예상보다 더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종이에 적어둔 세 줄의 계획이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를 바꾸진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점검 시간이 끝나자마자 은행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생활비부터 분리해 안전계좌로 옮겼습니다. 등록금도 바로 이체했습니다. 송금 완료 화면이 뜨자 가슴 안쪽에서 작게 뚝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의 매듭이 조용히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거래소에서 출금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안을 위해 재인증을 해야 한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얼굴을 인식시키고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고 문자 인증을 기다렸습니다. 짧은 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승인이 떨어지고 출금 요청을 눌렀습니다. 수수료 안내가 마지막에 나타났습니다. 작지 않은 비용이었습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데 더해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니 아까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림은 또 다른 흔들림을 부릅니다. 저는 손가락을 단단히 모으고 진행을 눌렀습니다. 그 사이 시장은 잠깐 반등했습니다. 방금 내린 결정이 바보 같아 보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프는 제 선택을 조롱하듯 고개를 들었다가 금세 다시 꺾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맞으려고 산 게 아니라 내가 서 있으려고 정리한 거라고요.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고 영수증을 봉투에 정리했습니다. 봉투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활, 치료, 수리, 기타 그리고 비상. 종이 봉투들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이니 머릿속도 차분해졌습니다. 손실이 줄어든 건 아니어도 무너진 질서는 조금 되돌아온 듯 했습니다. 오후에는 수리기사와 방문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조용히 숫자를 맞춰가며 가능한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한동안은 미지근한 물로 버티면 된다고요. 해가 기울 무렵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처럼 출렁이는 날은 크게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웃게 될 거라는 말도 붙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폰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방으로 가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가 울리기 직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달궈졌다 식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펴고 오늘의 결정을 적었습니다. 생활비와 등록금은 확보했다는 사실. 수리비와 치료비는 환불 없는 지출이라 먼저 인정했다는 사실. 남아있는 금액으로는 무리하지 않겠다는 사실을요. 저녁 식탁에서 저는 짧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상 밖의 비용이 생겼지만 준비해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는 등록금 알림을 확인했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오늘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밤이 오자 화면을 켜지 않기로 한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자 바람이 커튼 끝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손등의 긴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잃은 금액이 아니라 지켜낸 질서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의 가격을 기다리기보다 내일의 할 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식탁 위 봉투들을 정리해두고 나니 마음이 잠깐 고요해졌습니다. 생활비와 등록금, 치료비와 수리비까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지요.
오늘은 화면을 덜 보아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요는 오래 머물지 않더군요. 점심 무렵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배관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아 교체 구간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리 제시받은 견적에 새 숫자가 덧붙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고 수첩을 펼쳐 계산을 다시 맞춰봤습니다. 줄을 바꾸어 쓸수록 마음의 여백이 좁아졌습니다. 그때 휴대전화에 낯선 알림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소 출금 검토가 지연된다는 안내였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낸 요청이 미처 처리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심장이 먼저 뛰었지만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연은 문제이고 조급함은 더 큰 문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창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커튼 끝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나는 한 번 더 질서를 우선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수리 일정부터 확정하고 치료비 선납을 마치고 남은 금액의 여지를 확인하자고요. 순서를 정리하자 손끝의 떨림이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기사님이 다녀갔습니다. 바닥을 열고 관을 확인하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가슴을 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추가 비용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저는 무릎 위 두 손을 포개 쥐었습니다. 버틸 수 있는 범위를 차분히 말했고 가능한 조정폭을 함께 찾았습니다. 대화가 끝나자 기사님은 최대한 아껴보겠다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니 한기가 남았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렸습니다. 찻잔에서 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마음속 빛과 책임의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그 무게는 숫자보다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집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일의 순서를 다시 세웠습니다. 해가 기우니 거래소에서 다시 알림이 왔습니다. 지연은 계속되었고 답변은 짧았습니다. 화면을 붙잡고 항의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수첩을 펴서 오늘의 지출과 내일의 지출을 한 줄씩 적었습니다. 적는 동안 마음의 소음이 조금씩 글자 속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저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내의 치료 일정과 수리 계획을 차분히 공유했습니다. 아이도 등록금 확인 알림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식탁 위 김이 어제보다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등을 가볍게 쓸어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방 안이 조용해지자 유혹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의 결심을 흔드는 건 손실이 아니라 조급함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래서 화면 대신 책장을 열었습니다. 경제입문책을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수익보다 먼저 위험을 기록하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밑줄을 긋지 않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으로 읽고 숨으로 되새기고 가슴에 한 번 더 내려앉혔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태도를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밤이 내려앉자 거래소에서 드디어 추가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출금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거라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짧은 답을 보낸 뒤 휴대전화를 뒤집었습니다. 바로 확인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확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질서를 마무리하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이마를 스쳤고 멀리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수첩 마지막 줄에 문장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나는 가격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관리한다. 그 문장을 또박또박 쓰자 마음의 등뼈가 곧게 세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니 낮의 소란이 배경음처럼 멀어졌습니다. 내일도 변수가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변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보고 해야 할 일부터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불처럼 가볍게 내려앉아 숨이 고르게 쉬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끝을 비스듬히 스치고 지나갈 때
출금 완료 알림이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거래소 지갑의 잔고가 서서히 비워지고 제 은행 계좌에 조용한 진동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가운데에는 큼직한 빈칸이 남았습니다. 손실이 확정됐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어제까지는 같은 풍경이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식탁 위 봉투들을 다시 가지런히 놓고 각각의 이름을 한 번씩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생활과 치료와 수리와 비상, 그 단어들이 종이 표면에서 촉감처럼 올라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빈칸을 무엇으로 채워 넣을지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방 한쪽을 정리했습니다. 거래와 관련된 메모와 출력물을 한데 묶어봉이 나듯 봉투에 넣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새로운 장을 만들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태도를 적는 페이지, 손실이 아니라 습관을 적는 페이지. 그곳에 오늘 해야 할 일을 또박또박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주전자가 울어오를 때 저는 문득 알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잠과 식사와 호흡, 그리고 가족과 나누던 작은 대화들이 함께 빠져나갔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물이 끓는 소리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작고 규칙적인 끓음이 마음의 박자를 천천히 되돌려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지난날 강의로 초대받았던 그곳에서 자원 시간을 여쭈었습니다. 간단한 행정 정리와 어르신 프로그램 보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가가 크지 않아도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잃어버린 박자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발끝으로 보도블록에 금을 타고 섰습니다. 나는 이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빨리 만회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속에 속삭였습니다. 만회의 욕심이 아니라 회복의 흐름을 택하겠다고요. 그러자 발바닥에 닿던 돌의 차가움이 서서히 온기로 바뀌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의 치료비 영수증을 다시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수리기사와의 일정도 확정해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달력의 붉은 점 위에 작은 점을 하나 더 찍었습니다. 그날엔 시장을 보지 않기로, 대신 함께 산책을 나가기로요. 작은 약속이 종이 위에서 반짝이며 마음 한구석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밤이 오자 유혹은 또다시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반등 뉴스가 흘러들었고 누군가의 성공담이 귀에 닿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책 위에 얹고 조용히 등을 펼쳤습니다. 오늘 세운 질서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내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되새겼습니다. 그 되새김이 혀끝에서 목으로 내려가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잠시 후 수첩을 꺼내 새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잃은 금액을 세지 않고 되찾은 시간을 센다. 나는 남의 수익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생활을 바라본다. 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아니라 내 호흡의 길이를 조절한다. 문장을 다 쓰고 나니 등뼈가 또렷이 곧아졌습니다. 창을 조금 열자 바람이 얇은 커튼을 밀었습니다. 그 움직임을 따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출금이 끝난 자리에서 공허가 아닌 여백을 발견하려 애썼습니다. 그 여백이야말로 삶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급히 채우지 않고 먼저 가볍게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낮의 소리들이 잔잔한 파도처럼 멀어졌습니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용한 자부심이 되어 속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손실의 무게가 여전히 어깨를 누르지만 저는 견딜 방법을 배웠습니다. 숫자 앞에서 흔들리던 마음을 데리고 방 안을 한 바퀴 도는 법을요. 그렇게 하루를 접으며 내일의 빈칸에 무엇을 적을지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여백을 급히 채우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복지관에서의 하루는 생각보다 분주했고 집안 수리와 치료 일정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출금이 끝난 지갑자리는 아직도 서늘했지만 그 서늘함을 손으로 더듬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빈자리에 마지막 이름을 정하려고 합니다. 아침 창문을 여니 옅은 햇살이 바닥을 길게 스쳤습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장을 통째로 비워둔 페이지 위에 연필을 가만히 대고 있자니 심장이 차분히 박자를 되찾았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를 다시 세울 것인지, 어떤 속도로 걸을 것인지, 어떤 말을 먼저 할 것인지 적어보았습니다. 글씨가 줄을 만나자 마음이 줄을 섰습니다. 복지관으로 가는 길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노을에 물든 구름이 천천히 밀려가고 아이들 웃음이 바람을 타고 굴러왔습니다. 한때 저는 이 소리들을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숫자의 기울기를 좇느라 일상의 온기를 놓쳤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심은 간단합니다. 듣고, 보고, 기록하고, 그리고 덜어내겠습니다. 오전 프로그램이 끝난 뒤 어르신 한 분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졌다며 숨이 고르게 들리고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고른 속도가 타인의 평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가슴을 데웠습니다. 그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면 저는 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야겠지요. 집으로 돌아오니 수리기사에게서 마무리 확인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누수는 잡혔고 약속했던 범위 안에서 비용도 정리되었습니다. 달력의 표시 위에 작은 점 하나를 더 찍었습니다. 끝났다는 뜻이자 이제 시작하겠다는 표식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오래 미뤄둔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영수증을 봉투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생활, 치료, 수리, 비상, 그리고 새로 만든 한 봉투. 이름은 배움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매일 조금씩 시간을 모아 넣을 생각입니다. 돈을 빠르게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단단히 지키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되 숭배하지 않는 법을 익히겠습니다. 해가 기울자 다시 유혹이 문턱을 두드렸습니다. 오랜 친구가 남긴 메시지에는 반등 소식과 큰 기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책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숨을 길게 뽑아냈습니다. 머릿속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잦아들자 한 문장이 또렷해졌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나의 속도는 내가 정합니다. 저녁 산책길에서 아내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지고 발 뒤꿈치가 바닥을 누를 때마다 작은 안도가 일렁였습니다. 우리는 시장 얘기도 병원 얘기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본 하늘, 내일 끓일 국 복지관에서 건네받은 이야기 몇 조각을 차분히 나눴습니다. 그 서늘하던 빈칸이 말없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커튼 끝을 흔들며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름으로 배웠고 배움으로 다시 선다. 숫자보다 태도를, 속도보다 질서를, 그래프보다 사람을 선택한다. 점 하나를 찍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오래 미뤄둔 마침표가 가슴 안쪽에 정확히 찍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낭떠러지가 아니라 이불처럼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내일의 가격은 알 수 없지만 내일의 태도는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호흡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도망치지 않았다고요. 오늘도 나를 지켰다고요. 그 말이 천천히 잠으로 스며들 때 비로소 제 이야기는 제자리에서 끝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돈을 되찾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저는 그보다 중요한 걸 되찾았습니다. 속도보다 질서, 숫자보다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을 켜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제 삶의 진짜 변화 들려드리겠습니다.